안녕하세요. 고고맘이에요. 제가 얼마 전 인스타 피드에 고고맘에게 이유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게시물을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 댓글에 남겨져 있는 이유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밥과 반찬 따로 해서 음식의 고유의 맛을 느끼게 해주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세모예요. 밥과 반찬을 따로 주는 이유식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아이주도 이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죽처럼 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떠 먹여 주는 이유식을 스푼피딩 이유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아이주도 이유식이나 스푼피딩 이유식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이주도 이유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주도 이유식을 많이 선택해서 진행하실 텐데요. 이렇게 식품 본연의 맛을 느끼다 보니 유아식으로 넘어갈 때 식재료를 낯설어서 음식을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음식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 소근육 발달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단점으로는 주변이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많이 만지면서 식재료를 느끼고 또 맛을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도구 사용이 스푼피딩 이유식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고요. 또 아이가 스스로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먹는 양을 조절하다 보니까 먹는 양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편식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스푼피딩 이유식의 장점은 뭘까요? 다양한 식품을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아이주도 이유식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선택하거나 애가 먹는 양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육자분이 이렇게 떠서 먹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주도 이유식보다는 섭취하는 영양소나 열량들이 훨씬 더 많을 수는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는 시간이 좀 더 빠르겠죠.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놀면서 오감으로 느껴보면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한 그릇을 다 먹이기 위해서 계속 다 먹으면 또 떠주고 다 먹으면 또 떠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주도 이유식보다는 먹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주도 이유식의 장점이 스푼피딩 이유식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 그릇에 모든 식재료들이 다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금치, 당근, 고기가 들어있더라도 그 세 가지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보다는 세 가지가 어우러진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유아식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밥하고 반찬이 따로 나오잖아요. 아이는 분명히 이유식에서 시금치를 먹어봤지만 유아식에 나오는 시금치 반찬을 딱 봤을 때 또 먹었을 때 이거 내가 먹어본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가 낯설어서 음식을 좀 거부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하기 힘들어서 좀 비만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아이주도 이유식 같은 경우는 아이가 먹다가 이제 나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라고 본인의 양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푼피딩 이유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식을 먹여주시는 부모님이 이제 한 그릇으로 준비한 양을 다 먹어야지만 아이가 식사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본인의 식사량을 이제 찾기보다는 이 준비한 한 그릇이 아이의 양이 되는 거예요. 아이마다 먹는 양은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계열수라도 아니면 같은 몸무게, 같은 키라도 당연히 먹는 양이 다를 수 있는데 아이의 계열수에 이 정도 양이라는 기준치를 잡다 보니까 무조건 아이에게 그 양을 다 먹이기 위해서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세요. 아이는 이 양을 다 먹을 수 없는 아이인데 이 양을 준비했다고 계속 주게 되면 당연히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이는 아이 스스로 먹는 양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기 정도까지는 이제 스푼 피딩 이유식을 진행하시고, 후기부터는 스푼 피딩과 아이 주도를 두 가지 같이 병행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후기부터는 아이가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서 스스로 먹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 주도 이유식과 병행을 한다면 아이가 식재료 본연의 맛도 느낄 수 있고, 또 도구를 사용해서 먹는 방법도 익힐 수 있고, 또 아이가 섭취해야 되는 열량을 또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이 좋다고 무조건 그 방법만으로 진행해 주지 마시고, 아이의 발달이나 성향,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유식 궁금증에 대한 답변 영상을 좀 자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인스타나 유튜브로 이제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걸 정말 같이 공유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질문들도 많고, 또 이제 제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어요. 그런 질문들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도 쉽고, 또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다 보면 나도 저거 궁금했는데 나랑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고구맘 유튜브 구독자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의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궁금증을 계속 풀어드려야 또 제 고구맘 유튜브 채널이 또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노력을 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이유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셨을 구독자분들 모두 응원하고요. 저 고구맘은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